깊은 밤 병원 복도에 형광등이 차가운 빛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발걸음 소리만이 고요함을 깨뜨리며 메아리쳤죠. 이곳은 언제나 아픔과 회복, 그리고 희망이 교차하는 곳입니다. 누군가는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고 누군가는 영원한 이별을 준비하는 곳이기도 하죠.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런 병원에서 일어난 실제 사연입니다. 한 환자가 세상을 떠나기 전 남긴 편지. 한 장이 한 의사의 인생을, 그리고 병원 전체의 문화를 완전히 바꿔놓은 감동적인 실화입니다. 그 편지를 읽은 순간 20년 경력의 베테랑 의사조차 목 놓아 울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 편지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편지는 어떻게 한 병원의 운명을 바꿔놓았을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분명 일상 속에서 스쳐가는 사람들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건네는 작은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이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놀라운 실화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내과 병동. 김철수라는 가명의 60대 중반 환자가 입원한 지 벌써 2달이 넘었습니다.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은 그는 항암 치료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어요. 김철수 씨의 병실은 언제나 조용했습니다. 가족들은 멀리 살고 있어서 자주 오지 못했고 친구들마저 점점 발걸음이 뜸해졌죠. 그런 그에게 유일한 대화 상대는 담당 의사인 박준영 선생님 뿐이었습니다. 박준영 의사는 15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어요. 수많은 환자를 돌보며 생사의 갈림길을 함께 해왔죠. 그에게 환자 돌봄은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매일 아침 회진을 돌며 환자들의 상태를 체크하고 차트를 확인하고 필요한 처방을 내리는 것. 그것이 그의 일이었어요. 하지만 김철수 씨에게는 조금 달랐습니다. 박 의사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그의 눈에는 기다림이 담겨 있었거든요. 선생님, 오늘은 좀 어떠세요? 라고 묻는 박 의사의 말. 한마디에 김철수 씨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괜찮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그의 대답은 언제나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무엇인가 애틋함이 숨어 있었어요. 박 의사는 바쁜 일정 때문에 깊은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매일 아침 그 짧은 인사만으로도 김철수 씨는 충분해 보였습니다. 사실 의사에게 환자는 수많은 사람 중 한 명일 수 있어요. 하루에도 수십 명을 돌봐야 하는 현실 속에서 각각에게 깊은 감정을 쏟기는 어렵죠. 하지만 환자에게 의사는 어떤 존재일까요? 김철수 씨에게 박준영 의사는 단순한 담당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천장을 바라보며 다음 날 아침을 기다렸어요. 박 의사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와 안녕하세요.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라고 말해주기를 간절히 기다렸죠. 그 몇 분간의 대화가 그의 하루 전부였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자주 오지 않는 상황에서 박 의사의 따뜻한 눈빛과 관심 어린 목소리가 그에게는 세상과 연결된 유일한 끈이었어요. 박 의사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무심코 건네는 오늘은 좀 나아지셨나요? 식사는 잘 하셨어요? 라는 말들이 김철수 씨에게는 살아갈 이유가 되고 있다는 것을요. 그 작은 관심 표현이 외로움에 시달리는 환자에게는 거대한 위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김철수 씨는 매일 아침 면도를 하고 옷을 단정히 차려입었습니다. 박 의사를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죠. 비록 몸은 아팠지만 적어도 그 앞에서만큼은 의젓한 모습으로 있고 싶었어요. 선생님이 저를 환자가 아닌 한 사람으로 대해주시는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김철수 씨가 어느 날 간호사에게 한 말이었어요. 간호사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다고 나중에 회상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일상 속에서 스쳐가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그저 평범한 순간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평범한 만남이 전부일 수도 있어요. 그 작은 관심이, 그 따뜻한 미소가 누군가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김철수 씨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였어요. 그에게 박 의사는 단순한 의료진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 동반자였던 거죠. 시간이 흘러 김철수 씨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항암 치료 효과도 점차 떨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박 의사를 만나는 시간만은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김철수 씨는 밤잠을 설치기 시작했어요. 통증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고 막막했거든요. 그런 그에게 새벽녘 응급실에서 올라오는 박 의사의 발걸음 소리는 희망의 신호였습니다. 아, 아직 안 주무셨네요? 많이 힘드시죠? 박 의사가 깊은 밤 병실을 찾았을 때 김철수 씨가 깨어 있으면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그 한마디에 김철수 씨의 얼굴에는 안도의 표정이 번졌죠. 선생님 덕분에 잠시라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박 의사는 바쁜 중에도 몇 분간 김철수 씨 곁에 앉아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고향 이야기, 젊은 시절 추억, 가족에 대한 걱정. 김철수 씨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마치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박 의사 본인은 이런 시간들을 그저 업무의 연장선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환자가 힘들어하니까 잠시 위로해 주는 것, 의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만 여겼죠. 그 시간들이 김철수 씨에게는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순간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의사 선생님들은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환자 하나하나를 다 챙겨주시니까요. 김철수 씨가 간병인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간병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다른 의사들도 물론 최선을 다하지만 박 의사처럼 이렇게 세심하게 환자의 마음까지 돌보는 경우는 흔치 않았거든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미 김철수 씨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박 의사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말이에요. 어느 날 새벽 3시 응급벨이 울렸습니다. 김철수 씨 병실에서였어요. 박 의사는 급히 달려갔지만 김철수 씨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호흡도 불안정해졌죠. 김철수 씨, 김철수 씨. 박 의사가 그의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응급처치를 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연락이 갔고 새벽녘에 급히 달려온 가족들 앞에서 박 의사는 말했어요. 지금 상황이 매우 위중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부터 3일 동안 김철수 씨는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되찾지 못했어요. 박 의사는 매일 그를 찾아가 상태를 체크했지만 호전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아버지가 깨어날 수 있을까요? 김철수 씨의 딸이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어요. 박 의사는 정확한 답을 줄 수 없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미 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었거든요. 3일째 되는 날 밤 김철수 씨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박 의사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그를 보낼 수밖에 없었죠. 장례를 치르고 며칠 후 김철수 씨의 딸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것이 있다며 작은 봉투 하나를 박 의사에게 건넸어요. 봉투 겉면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담당 선생님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박 의사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김철수 씨가 언제 이런 편지를 썼을까 싶어서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쓰신 것 같아요. 간병인 분이 대신 봉투에 넣어두셨다고 하더라고요. 딸의 말에 박 의사는 더욱 숙연해졌습니다. 그 작은 봉투 안에는 도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요? 박 의사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야 편지를 열어볼 수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김철수 씨가 마지막에 자신에게 무슨 말을 전하려 했는지 궁금하면서도 두려웠거든요. 편지지는 병원에서 쓰는 일반적인 메모지였어요. 하지만 그 위에 적힌 글씨는 정성스러웠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써 내려간 흔적이 역력했죠. 박준영 선생님께. 선생님, 제가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제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슬프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더 큽니다. 처음 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가족들도 멀리 있고 친구들도 점점 연락이 뜸해지고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죠. 그런데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달라졌어요. 선생님이 매일 아침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와서 오늘은 좀 어떠세요? 라고 물어주실 때마다 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선생님의 따뜻한 눈빛 하나, 그 짧은 대화 한마디가 제게는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가족보다 선생님께 더 많이 의지했습니다. 선생님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제가 매일 아침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는지를요. 밤새 잠 못 이루다가도 선생님 목소리가 들리면 모든 걱정이 사라졌거든요. 박 의사는 여기서 잠시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자신이 그저 업무로만 생각했던 그 짧은 순간들이 김철수 씨에게는 그토록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처음 알았거든요. 박 의사는 마음을 가다듬고 편지를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선생님이 절 대할 때는 단순히 환자로만 보지 않으셨어요. 한 사람으로 인격체로 대해 주셨죠. 그게 정말 고마웠어요. 다른 분들은 저를 볼 때 아픈 사람, 불쌍한 사람이라는 시선이 느껴졌거든요. 물론 나쁜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그런 시선들이 때로는 더 외롭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달랐어요. 저와 대화할 때면 마치 오랜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 같은 편안함을 주셨어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식사는 맛있게 드셨어요? 같은 평범한 말들이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는 마지막까지 인간답게 살 수 있었어요. 병실에 혼자 있을 때도 선생님과 나눈 대화를 떠올리며 미소 지을 수 있었거든요. 선생님이 바쁜 중에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실 때 저는 나도 아직 이 세상에 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순간들이 모여서 제 마지막 시간들을 의미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떠나지만 선생님께는 부탁이 있어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환자들을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선생님의 그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이유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선생님, 너무 자책하지는 마세요. 선생님은 정말 최선을 다해 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평안한 마음으로 떠날 수 있는 것도 모두 선생님 덕분이에요. 박 의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 가까이 의사로 일하면서 이런 감정을 느낀 적은 처음이었어요. 자신이 무심코 한 작은 행동들이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큰 의미였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죠.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으며 박 의사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얼마나 외롭게 마지막을 맞았을까요? 선생님의 따뜻함 덕분에 저는 마지막까지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부디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이 되어주세요.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이 세상이 아직 따뜻하다는 걸 느낍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환자 김철수 드림. 편지를 다 읽은 박 의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자신이 그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김철수 씨에게는 그토록 소중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박 의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김철수 씨의 편지를 계속해서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난 행동들을 되돌아보았죠. 나는 정말 환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저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뿐일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김철수 씨의 편지는 단순한 감사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의사에게 주는 인생의 교훈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박 의사는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회진을 돌기 전에 김철수 씨가 있던 병실 앞에 잠시 섰어요.
이제는 비어있는 그 방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김철수 씨, 고맙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진짜 의사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결심했어요. 앞으로는 더 이상 환자들을 단순한 치료 대상으로만 보지 않겠다고, 한 명 한 명이 모두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 주 월요일, 박 의사는 동료 의료진들과의 정기 회의에서 김철수 씨의 편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고 동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박 의사는 이 이야기를 혼자만 간직하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김철수 씨가 마지막으로 전해준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거든요. 사실 며칠 전에 돌아가신 김철수 환자분이 저에게 편지를 남겨주셨어요. 박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의료진의 시선이 박 의사에게 집중됐죠. 그는 김철수 씨의 편지 내용을 간략하게 전했습니다. 자신이 무심코 건넨 작은 관심이 환자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환자의 마지막 시간을 얼마나 의미 있게 만들어 주었는지를요. 이야기를 듣던 간호사 한 명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환자분이 제 손을 꼭 잡고 고맙다고 하실 때 그냥 당연한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다른 의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리는 때로 너무 의학적인 부분에만 집중하느라 환자의 마음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박 의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김철수 환자분의 편지를 읽고 나서 깨달았어요. 우리가 환자를 대할 때 조금만 더 따뜻하게, 조금만 더 인간적으로 접근한다면 그분들의 치료 과정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요. 수간호사가 말했어요. 정말 그래요. 환자분들이 가장 외롭고 무서워하는 시기에 우리는 때로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겠어요. 전문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에 감정을 억누르다 보니까요. 그날 회의에서 모든 의료진은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하루에 최소 한 번은 따뜻한 말을 건네자고요. 작은 관심이라도 표현해 보자고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김철수 씨의 편지가 가져온 첫 번째 변화였습니다. 김철수 씨의 편지가 병원에 가져온 변화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의료진들은 정말로 하루 한 번 따뜻한 말 건네기를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박 의사는 회진을 돌 때마다 환자들과 조금 더 긴 대화를 나누려 노력했습니다.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대신 어젯밤 잠은 잘 주무셨어요? 많이 불편하지는 않으셨죠? 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간호사들도 변했습니다. 단순히 업무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들의 표정을 더 유심히 살피고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가족분들 소식은 어떠신가요? 같은 질문을 자연스럽게 건네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것은 환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의료진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신기해하던 환자들이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병실에 웃음소리가 더 자주 들려왔고 환자들의 표정도 한결 밝아졌습니다. 특히 김철수 씨가 있던 병실에 새로 입원한 이영희 할머니의 경우가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에는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것이 너무 서러워서 매일 울기만 하셨거든요. 하지만 박 의사와 간호사들이 매일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자 점점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원장님, 이 병원 직원분들이 정말 친절해요. 마치 가족 같아요. 이영희 할머니가 원장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원장은 이런 환자들의 반응을 보며 김철수 씨의 편지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실감했어요. 6개월이 지난 후 이 병동은 병원에서 가장 분위기가 좋은 곳이 되었습니다. 환자 만족도도 크게 향상됐고 의료진들의 업무 만족도도 높아졌어요. 작은 관심이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진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었던 거죠. 박 의사는 지금도 김철수 씨의 편지를 책상 서랍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 편지를 꺼내 읽으며 초심을 되찾곤 해요. 환자 한 분 한 분이 모두 소중한 사람이다. 이것이 김철수 씨가 박 의사에게
그리고 모든 의료진에게 남겨준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매일 스쳐가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의 작은 관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카페에서 만나는 직원, 버스 기사님,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 이분들에게 건네는 우리의 작은 인사와 미소가 그분들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김철수 씨의 마지막 편지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마지막까지 웃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우리 모두의 작은 따뜻함이 모여서 이 세상을 조금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이런 감동적인 실화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